오늘 좀 전에 캄보디아 총리 방한과 관련해서 1시간 정도 분량의 정상회담 그리고 공식 문서 서명식, 공식 오찬까지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공식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첫 한국 방문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4월 23일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4월 30일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이 있었고요. 이번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이 올해 들어 한국을 찾는 세 번째 공식 방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양 정상은 한 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1997년에 재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27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온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그동안 표방해온 한아세안 연대 구상 카시 이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또 올해 들어와서 우리의 이러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총리는 우리나라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영내 협력을 위해서 함께 추출해 나갈 공통 과제를 발굴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6가지 문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 약정을 확대해서 개정했고요. 투자협력, 지식재산 분야 협력, 그리고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3가지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단속에 관한 협력 강화 의향서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지방도로 개선 사업을 위한 차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한 캄보디아 일반 관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총리는 SEZ,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라고 부르는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특별 경제 구역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우리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특별 경제 구역을 통해서 한국의 자동차 그리고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제안인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의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그리고 캄보디아의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정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 특별 경제 구역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지에 대해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신속히 해결하는 창구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2월에 한국 캄보디아 FTA가 발효됐습니다. 그 이후에 양국 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작년에 10억 불을 돌파하면서 계속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그동안에 우리는 ODA, 공적 개발 원조, 그리고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교통, 공공인프라, 보건, 농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개발 협력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통적인 양국 간의 협력 컨셉을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디지털 분야, 그리고 친환경 분야, 그리고 인적 개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까지 양국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사업도 계속됩니다. 훈센 전 총리는 이전부터 우리에게 우정의 다리를 건설해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고 지금 훈 마넷 총리에 이르러서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한국이 들어가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EDCF 차관 15억 달러 규모를 2022년에서 30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액수를 2배로 신장해서 30억 불 규모의 개발 협력 기금을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비용을 사용해서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의 더 넓은 운동장 안에서 뛰고 또 투자하고 개발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회, 일자리, 산업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캄보디아는 연간 6%의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의 신흥 주요 협력 파트너국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안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협력에서 몇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캄보디아 총리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에 캄보디아에 머물던 수백 명의 북한의 노동자를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또 작년까지 캄보디아에 있던 북한 식당 전체를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UN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과 연루된 불법 선박도 납포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으로 힘을 모아나가면서 언제든지 남북 간의 대화의 창은 열어놓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훈 마넷 총리가 강력히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훈 마넷 총리가 감사의 뜻을 전해왔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도 지뢰 제거 장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선량한 시민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인도적 견지에서의 협력인 만큼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지뢰 제거 사업을 적극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군이 캄보디아의 PKO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해온 캄보디아의 군 역량 강화에 매진해온 것에 대해서 캄보디아 측에서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장비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는 훈련 프로그램까지 함께 접목을 시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육군을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군 당국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해군 함정이 캄보디아 항구에 기항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국 간의 해군 공동 훈련 같은 것도 한번 모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이런 해군 교류,
해군 훈련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총리 취임 이전 직전까지도 대테러 특수부대 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정보 교류 그리고 대테러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왔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 협력도 함께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마약 밀수를 포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양국 간의 여행객 그리고 인적 교류가 계속 복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연간 우리나라에 17만 명 정도의 여행객들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 노동자가 4만 6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이 안전하게 서로 오가면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로 각별히 챙겨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청이 앞으로 3년간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의 보수 정비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국이 서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그 직전에는 훈 마넷 총리의 여사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